자, 페이지요. 페이지 224요. 페이지 224예요. 여기서 주택적법에서 대항력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대항력을 배우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이제 대항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예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다음 또 여러분 가득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여기서는 그건 안 나오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하고 압류, 가압류만 시험에 나와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단 말이죠. 여기는 저당권이고요. 여기는 전세권 또는요 여기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란 말이죠. 여기 C는요 근저당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을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죠. 경락을 받으면은 먼저 이제 경매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어디가 있나 빨리 찾는 거예요. 빨리 찾았더니 어디가 있다? 여기 저당권이 있고 여기 근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중에서 최선순위 어디가 제일 위에 있나 봐. 어디가 있다? 최선순위가 A죠. A를 기준으로 모두가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임차권은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후순위보다는 더 선순위지만 최선순위 말소 기준권보다는 밑에 있죠? 그럼 무조건 다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그것은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전세금이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보면 이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이다. 전세권.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 B죠. B는 근저당권이다. 그 다음에 C는요 저당권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요 이런 경우는 여기하고 이렇게 두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제일 둘 중에서 제일 위에죠? 이거 최선순위란 말이에요. 이거 이하는 소멸하죠. 그러면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한다는 것은 경락인이 병이다. 그럼 병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지상권이라든가 위에 있는 전세권이라든가 그거보다 위에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소 기준보다 밑에 있는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굳이 이제 또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죠. 여기는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는요 가압류 또는 압류가 있고요. 그럼 여기요 전세권이 이렇게 있다. 근저당이 있다 이 말이죠. 근저당. 이렇게 해서 경매가 됐다. 그러면 여기도 저당권도 말소 기준 권리고 압류 가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고 근저당권도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래서 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뭐가 돼? 소멸해. 알겠죠? 이 모든 것을 소멸하고요. 여기 특히 여기 뭐가 있죠? 여기 가압류가 있죠? 그러면 경매 등이 만약에 2억 5천이다. 2억 5천이다 그러면 1억이다. 그러면 순서대로 돈을 배당받죠? 그러면 여기 A가 얼마를 받는다? 1억. A가 1억. 그 다음에 여기요 가압류죠? 가압류가 1억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가압류는 언제나 채권을 가압류한단 말이죠. 채권이라는 것은 순서가 없이 평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B하고 C하고 이 B하고 C하고는 여기서 평등하죠.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이요. 알겠죠? 순서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B하고 C하고는요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이 1억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하고 순서가 똑같고 이 사람도 1억이고 이 사람도 1억이죠. 1억 5천이 남죠. 1억 5천을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눠가. 7,500 이렇게 받아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중요해.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 이하의 후순위 권리자와는 평등하게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받는다. 알겠죠? 이 한마디 말면 돼. 그래서 시험에는 항상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사람들은 보통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은 압류나 가압류하죠. 그럼 우리가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죠? 물권이 해서 그러니까 시험에는 뭐라 나오냐? 가압류가 있고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이 가압류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OX, X 이렇게 다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항력을 배우는 이유는 이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경매가 됐을 때.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택의 인도죠. 인도.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전입신고하면 여기서 뭐를 구하냐? 대항력을 구해. 대항력을 구해가지고 여기서 뭐하고? 저당권하고 누가 더 빠른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2월 1일 주택인도 시험신고 2월 1일 그 다음에 저당권 2월 1일. 저당권은 문을 몇 시에 열죠? 9시에 열죠? 여기는요 2월 1일, 여기는 2월 1일, 여기는요 2월 2일, 여기 9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1번은 뭐죠? 1번은 같은 날 전입신고하고 그 집에다가 같은 날 저당권 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같은 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요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대항력은 언제다? 2월 2일 0시죠. 0시. 그런데 여기는 몇 시다? 9시죠.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저당권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죠. 저당권 1번, 임차권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경매되면 어떻게 돼요? 임차권을 받는다?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지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저당권 등이 같은 날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2월 1일 2월이니까 여기는 2월 2일 0시죠. 2월 1일 0시. 여기는요. 그 다음날 등기했죠. 그 다음날. 우리가요.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날 저당권 등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날. 그러면 누가 빨라요? 그러면 대항력이 빠를 수밖에 없죠. 왜?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전입신고했어. 2월 1일. 그런데 저당권 등기는 그 다음날 했어. 그러면 저당권은 그 다음날 9시잖아요. 그런데 전입신고는 오늘 하면 그 다음날 몇 시다? 0시야. 0시.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빠르다? 대항력이 빠르죠. 전입신고. 그러면 여기는 이거죠. 임차인이 1번, 저당권이 2번 이렇게. 그럼 경력되면 임차권 없어지고 여기요 저당권 없어지고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이제 가지고 글로써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글로써 뭐라 나오냐?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에 대한 경매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항상 봐봐. 같은 날이다 그러면 저당권이 빨라. 같은 날이다 확정일자가 빨라. 왜냐? 확정일자나 저당권은 그날 같은 날이면 9시 하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날 저당권 그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날 저당권 그 다음날 확정일자. 그럼 누가 항상 빠르다? 대항력이 빠르죠. 대항력은 언제니까? 그 다음날 0시니까. 그 다음날 0시.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대항력,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우선면제, 초선면제 중에서 먼저 대항력이라는 말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항력이 있고 없고 차이는 뭐냐? 대항력이 있다 없다 차이. 우리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 해봐. 대항력이 없다. 그런데 건물의 소재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 을은요 병한테는 대항하지 못해. 그러니까 집을 산 병이요. 야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나가면서 보증금을 종전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돼. 이걸 대항력이 없다고 그래. 그런데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의 건물의 을이요 전입신고를 했어. 그럼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인데 갑자기 건물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죠. 갑에서 병으로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 새로운 소유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대항하니까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딱 보니까 병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병하고 보니까 안 되고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요. 빨리 이의를 제기해. 나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그냥 돈 받고 나갈래요?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하면은 그때는요 갑한테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가 있다. 뭐라 하게 되면 이 일을 제기하면 원칙은 누구한테? 양수인한테 대항한다. 원칙은 이 일을 제기하면 누구한테? 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딱 보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집주인 지금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죠? 없으면은 종전의 임대인에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요 주택임대차는 전입신고만 해야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는요 등기를 하면 뭐가 되냐? 등기를 따가지고 임차인이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대항력하고 우선변제하고 최우선변제가 다 같이 생기는 거예요.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62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 우리 좀 이따 우리 법정 보면 알겠지만 제3조 대항요건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전입 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 반대로 해서 가면 등기가 없어도 그랬죠. 그럼 등기가 있으면 전입 신고를 안 해도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다 인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없으면 어떻게, 등기 없으면 우리가 대항력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우선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우선변제를 하려면 뭐에 해당하는데 소액에 해당해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5천인데 1억 5천인데 임차권 등기를 했어. 그럼 보증금이 1억 5천인데 임차권 등기가 됐으면 최우선 변제를 받는가? 그건 못 받죠. 서울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얼마가 되는 보증금이 1억이 돼야 되죠. 그런데 뭐는 받을 수 있어? 우선 변제권은 받을 수 있죠.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이 만약 정량 안 따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는 있다? 대항력은 있다 이 말이죠. 대항력.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 이제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죠. A가요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이에요. 서울 보증금 1억.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했어. 여러분 전입신고를 하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건 보증금이 1억이니까 대항력하고 보증금이 있어. 뭐가 있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그러냐? 확정일자가 있어. 그럼 확정일자하고 대항력이 있으면 뭐가 된다?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 A가 불안하니까요. A가 여기다 또 전세권 등기까지 했어. 전세권. 그럼 판례가 뭐랬냐? 이 임차인은 전세권하고 여기 대항력하고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 이 모든 것을 다 선택적으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은요. 임차인이 내가 불안하면 전세권 등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자로서 보호받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또 뭐로? 우선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로 보호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전세권 등기가 말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전세권 등기가 말소돼도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죠. 임차인으로서. 만약에 저렇게 있다가 전세권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전출신고를 했어.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 없어지죠. 최우선 변제 없어지죠. 우선 변제 다 없어지죠. 왜냐면 주택임차보호법은 전입신고가 없으면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으로서 보호받는 거예요. 알죠? 우리가 또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전세권자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러면 아직 임차인으로서는 배당 요구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만약에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럼 아직 전세권자로서는 배당 요구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전세권은 전세권으로 보호가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뭐 한다? 선택적으로 다 주장을 해. 그러니까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엄청난 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면, 자, 대항력 제3자요.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 동그라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줄 것이고, 등기요. 등기가 있죠. 다 써. 그렇잖아.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 발생. 대항력, 등기를 하게 되면요.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해.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해. 그런데 등기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래? 이 말이죠. 임차인이, 그 다음에 줄거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마다 이 길이죠. 옆에 이 길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 제3자에 대한 효력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해요. 대항력. 그런데 여러분요, 주민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주민등록. 이때 주민등록은 뭘 한다? 전입신고를 할 때를 주민등록이라고 하잖아요. 전입신고. 알겠죠? 자, 1번. 주택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이 주택의 인도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포함해.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두 번째 끝에 봐봐.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다음에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때로부터, 그다음 바로 옆에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주택임차를, 여러분 잠깐 이거 쳐도 되겠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아니까요? 자. 지금 보면, 여러분, 이게 되게 간단한 말인데요.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을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요, 갑이요, 을의 동의를 받아서 5월 1일 날 병한테 전대차를 줬어, 전차인.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 임차인이죠? 이렇게 임차인이 전대차를 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전대차 5월 1일 줬으면 이 사람 여기 들어와서 뭘 한다? 여기 들어와서 5월 2일, 5월 3일 날요, 전입신고를 하겠죠? 그럼 전입신고하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입해야 돼? 전출해야 돼? 전출신고를 해야죠. 그럼 전출신고하면 이 사람은요, 1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죠? 그러면 1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다시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주고, 자기가 전출신고를 하죠. 이사 가죠? 이사 가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어, 없어?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 봐봐. 이 을은 갑한테 보증금 1억을 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갑의 승낙을 받아서 다시 병한테 전대를 준 거잖아요.
그럼 병은요? 병은 을한테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주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차가 끝나면은 을은 갑한테 보증금 1억을 받아서 그것을 누구한테 준다? 병한테 줘야 되겠죠. 왜? 자기는 병한테 1억 받은 게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병은요, 보증금을 누구한테 줬어? 을한테 줬지. 임차인한테. 갑한테 준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된다고 해봐.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병은 권리가 있어 없어? 없죠. 병은 갑한테 돈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을이죠. 을. 그런데 을은 지금 전출 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죠. 아까 말했죠. 우리는 전입이 아니고 전출 신고하면 세 가지가 다 없어져. 대항력 없어지고 우선 배제권 없어지고 최우선 배제권 세 가지가 다 없어진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 전차인을 뭐란다? 직접 점유자라고 그래. 자기가 직접 점유자, 임차인을 간접 점유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있어야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차인이 여기다가 새롭게 5월 3일 날 등기를 하죠. 그럼 등기하면 5월 4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 대항력이 병한테 생겨도 아무 필요가 없죠. 왜? 병은 갑한테 권리를 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전차인 병이 5월 3일 날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이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임차인이 새롭게 전입신고한 것으로 봐준다 이 말이죠. 언제? 5월 3일 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언제부터 새롭게 대항력이 생긴다? 5월 4일 0시부터 임차인에게 간접 점유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전대를 하고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 0시부터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이때 임차인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간접 점유다. 이렇게.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이렇게. 자, 2번.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는 것은 어떤 전입신고냐?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해. 한번 볼까요? 내가 이렇게요. 우리가 이렇게 부부예요. 부부이고 이게 딸내미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체결했죠? 그래서 같이 이제 전입신고를 같이 했단 말이죠. 한 집에요. 그런데 내가요, 제주도로 출장을 먼저 발령이 나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야 돼. 그러면 가족은 그 자리에 놔두고 나 혼자만 발령 가서 다시 또 거기서 또 임대차 계약을 또 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족의 주민등록도 뭐로 본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봐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사를 했다 할지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첫 번째 가운데요,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 그렇게. 자, 그다음에 3번요, 외국 국적동포죠. 이러면 외국 국적동포는 첫 번째 줄 가운데요, 외국인 등록하든지 또는요 체류지 변경 신고하든지, 그다음에 국내 거소 신고나 거소 이전 신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전입 신고하고 똑같이 봐. 아주 그 정도 봐. 자, 그다음에 4번 점유 개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점유 개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전입 신고를 하는데 점유 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집이 갑의 거예요. 갑이요 1월 1일 날 등기를 하고 등기 전입 신고를 해서 자기가 자기 집이야. 자기 집. 갑이 자기 집이에요. 이 사람 누구다? 소유자인데요. 이 사람이요 여기요. 그러니까 소유자니까 1월 1일 등기하고 전입 신고에도 뭐 대항력 같은 거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5월 1일 날 을이 매수인이요. 을하고 을한테 매매 계약을 해. 알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을하고 5월 2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집을 갑이 다시 빌려서 쓰는 거예요. 갑이. 누구로서요? 임차인으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맨 처음에 갑은 소유자로서 점유했는데 오늘부터 갑은 뭐로서? 임차인으로서 점유하죠? 점유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걸 점유 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아직도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등기가. 아직도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런데요. 이 사람이 등기를 을한테 언제 해줬냐? 등기를 10월 1일 날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그러면 10월 1일이 되기 전까지는 누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그러면 제3자가 딱 째려봤을 때는요. 갑이 소유자로 보여? 을이 소유자로 보여? 갑이 소유자로 보이죠? 우리는요. 전입신고는 왜 하는 것이냐? 제3자가 임차인으로서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제3자가 딱 봤을 때 너 임차인이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 앞으로 지금 뭐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임차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5월 1일부터 전입신고를 자기가요 임차인이라고 지금 살고 있지만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제 그러면 인정해준다?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 10월 1일 등기하죠? 등기했으니까 언제부터 임차인이다? 10월 2일 0시부터 10월 1일 0시부터 임차인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요. 전입신고를 마친 점유 소유자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임차하여 잔금 수령으로부터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줄고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날 이후, 거기까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날 이후 바로 밑에 효력이 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일 다음 날이 뭐다? 이길 0시부터 임차인으로서 뭘 갖는다? 대항력을 갖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신고를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봐요. 여기요, 외부 현관. 우리 여러분 보면 땅이 이렇게 된 땅 있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요 1층이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요 이렇게 지하로 돼 있어요. 여기서 땅이 여기 토지. 알겠죠?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요 지하나 반지하처럼 보여. 그런데 앞에서 보면 뭐로 보여? 1층처럼 보여. 1층처럼. 이걸 뭐란다? 이걸 지층이라고 하죠. 지층이고 여기가 1층이죠.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이렇게 2층이죠. 알겠죠? 1층 101호, 2층 지층 101호, 1층 101호, 2층 201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1층이나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지층이라는 말을 안 써. 왜 안 써요? 그러면 월세가 어때요?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다운이니까 안 써. 그리고 뭐라 한다? 현관물에다 뭐라 쓴다? 1층 101호, 1층 101호 이렇게. 여기는 2층 201호. 여기는 3층 301호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이걸 현관물에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죠. 원래는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요? 건축물 대장이라고 말한다? 건축물 대장은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대장에는. 그런데요, 현관문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현관문은. 그럼 나는 1층이요. 여기 1층. 전 대장이나 등기부에는 1층 101호로 돼 있는데 여기 현관문에는 2층 201호로 돼 있으니까 나는 2층 201호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보호를 받아 못 받아? 보호를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이 101호냐 201호냐는 것은 뭐죠?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되겠죠? 이걸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권리가 아니고 사실. 사실은 뭐를 기준한다? 대장을 기준하죠. 권리는 뭐를 기준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죠.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는 대장까지 떼본 사람은 없죠. 보통 뭘 떼본다? 등기부를 떼고 가죠. 그러니까 등기부의 기재사항하고 전입신고가 일치하면 되는데 이건 등기부하고 기재하고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입신고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가구주택 있죠? 다가구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이 있고 다세대. 다세대가 뭐죠? 아파트죠? 다세주택인데 다세대를 어떻게 하죠? 동, 플러스, 호수, 플러스, 지번. 이것을 다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돼. 그런데 다가구는 뭐 기재한다? 지번만 기재한다. 지번만. 그러면 다가구가 뭐냐면 소유자는 몇 명이지? 한 명이죠. 한 명. 그런데 여기요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나는요 지금 101호예요. 전입신고를 했어. 언제? 2월 1일 전입신고를 했어. 그런데요 전입신고를 201호로 했단 말이죠. 여기 100번지인데요. 100번지예요. 101호에 전입신고를 했어. 그런데 3층에 사는 사람이 10월 1일 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1층에서 3층으로 이사를 가. 3층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301호로 전입신고를 10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맨 처음에 내가 2월 1일 날 전입신고 했다가 3층이 비니까 3층으로 다시 옮기면서 다시 3층 301호로 전입신고를 다시 했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2월 2일 0시다. 10월 2일 0시다. 2월 2일 0시부터다. 왜냐? 여기가 지금 다 가구죠. 다 가구. 다 가구는 뭐만 일치하면 돼? 지번만 일치하고 동호수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동호수가 바뀌어도 관계없어.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계속 인정돼. 만약 이것이 아파트다. 그럼 아파트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10월 2일.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보죠. 대장이요. 대장을 보면, 임차인이 집합건축물 대장의 작성과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격려 전에 연립주택의 1층 101호를 임차하여 현관물의 표시대로 101호로 전입신고. 보라고요? 건축물 대장의 작성을 하기 전에 1층 101호를 임차해서 현관물의 표시대로 101호로 전입신고를 했죠? 그런데요, 나중에요,
집합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졌어. 집합건축물 대장에 1층 101호로 됐어요? 그냥 101호로 됐어요? 101호로 돼 있잖아요. 알겠죠? 우리가 101호는 2층 101호도 있었고 3층 101호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1층 101호단 말이죠. 그런데 전입신고를 그냥 101호로 전입신고를 했어. 그런데 대장에도 그 1층이 뭐로 돼 있다? 그냥 101호로 대장에도 등록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관물에 표시와 관계없이 내가 101호로 전입신고했는데 대장도 101호로 돼 있죠? 그럼 대장하고 일치하잖아요. 대장하고 일치하면 이것은 전입신고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하다. 알겠죠? 그래서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장이나 등기부하고 맞게끔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번은요. 동호수 집원이라고 되어 있죠? 다가구, 동그라미 박스에 다가구는 지번만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다세대 박스, 다세대 아파트죠? 동그라미하고 호수 동그라미하고 맨 끝에요. 지번 동그라미하고 동호수 그 다음에 지번. 그래서 동하고 호수하고 지번을 다 써야 돼. 하나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입신고가 지금 여러분요 잘못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전입신고 잘못된 경우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지금 그게 안 하는데 우리가 단독주택을 말하면 단독주택은 뭐 단독주택의 경우하고 우리가 공동주택 있죠? 단독주택은 대장을 뭐라고 그래? 무슨 대장을 그래? 일반 건축물 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죠. 지금 이게요, 지금 약간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집합 건축물 대장 이렇게. 아파트는 집합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죠? 일반 건축물 대장이요? 그럼 일반 건축물 대장은 단독주택이니까 뭐만 쓰면 돼요? 지번만 기록하면 되죠? 여기는 뭐래요? 집합이니까요? 동, 그 다음에요? 그럼 호수, 그 다음에 뭐요? 지번이 이렇게 일치해야 되겠죠. 내가 이 집이 맨 처음에는요, 이 집이 맨 처음에는 뭐냐면 단독주택, 단독주택이었어. 내가 이게 3층이요, 301호에 살아. 301호에 사는데 나는 그냥 집원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1번지니까 100-1번지 이렇게만 썼어, 그냥. 알겠죠? 왜냐면 집원만 기재하면 돼요. 동호수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원 100-1번지로만 하고 동호수는 안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요? 2월 1일. 그럼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요, 이게 10월 1일 날 이것이요, 다세대로 바뀌었어, 다세대로. 1층, 2층, 3층은 따로따로 이렇게, 아파트처럼 구분 듣기로 등기를 했단 말이죠. 다세대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세대로 바뀌면, 그러면 나는 다시, 100-1번지에 3층 301호로 다시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계속 유지되냐? 이 말이죠. 알겠죠? 처음에는 뭐다? 일반 단독주택일 때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치되겠죠? 중간에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어가지고 집합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도 기존에 있었던 대항력이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대로 유지가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요 전입신고를 하죠. 봐봐. 우리가 이제 신고서를 하면 신고서 작성을 하죠. 신고서 작성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제출하면 접수를 하죠. 접수를 하고 공무원이 그걸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라 하냐면 그럼 이대로 그러면 뭐죠? 등록할게요. 이걸 뭐한다? 수리하죠. 수리해가지고 뭐한다? 등재를 하죠. 그래서 주민등록부에 등재를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법에 뭐라 하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면은 신고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신고를 뭐를 신고를 하냐? 여기서 신고가 뭐냐 이 말이죠. 작성할 때냐? 접수할 때냐? 검토할 때냐? 수리할 때냐? 등록할 때냐? 등기부에 어디가 신고다? 여기서 신고라고 하는 것은 수리할 때를 신고다. 판례가 수리할 때를. 그래서 수리란 말이 뭐죠?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쭉 보고요. 그러면 여기 주민등록증하고 이렇게 딱 비교 다 해보고 하고 난 다음에요. 뭐란다? 그러면 이대로 그러면은 등록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이제 공무원이 예스라고 얘기할 때 그걸 수리라고 그래. 알겠죠? 수리. 그럼 봐봐요. 나는 신고를요, 100번지로 신고를 똑바로 했어. 100번지로. 수리도 100번지로 됐어. 그랬는데요, 공무원이요, 그 전산방에 올릴 때는요, 잘못 올려가지고, 동그라미가 잘못돼가지고 100-1번지로 옮겼어. 그러니까 수리로 똑바로 신고를 했는데, 정작 올릴 때는 컴퓨터로 잘못 쳐가지고 101번지로 신고했단 말이죠. 그럼 전입신고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있다니까 있어. 전입신고라면 된다 했죠. 신고가 수리할 때가 신고라니까. 수리할 때까지는 몇 번지였죠? 100번지였죠? 그런데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했죠? 관계없다니까. 내가요 100-1번지로 잘못했어. 101번지로 내가 잘못 신고했어. 공무원이 그러면 내가 잘못 신고하면 공무원이 알아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러면 101번지로 그럼 신고할게요. 아니, 저 등록할게요. 그러세요?
101번지로 됐단 말이야. 공무원이 모르고. 왜? 내가 처음부터 신고를 잘못했는데 공무원이 그걸 발견을 못했어. 그런 경우는 뭐죠? 100번지로서의 전입신고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안 돼. 내가 신고를 똑바로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등록했어. 그럼 효력이 있어. 내가 잘못 신고했죠? 잘못 신고해가지고 공무원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가 신고한 대로 신고했죠? 등록됐죠?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내가요 신고를 100번째로 신고를 했어. 공무원이 접수를 했어. 검토를 했어. 검토하는 중에 공무원이 뭐냐냐? 100번지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요. 이렇게. 여기요 100-1, 101번지니까 101번지로 해오세요. 101번지로 검토하고 예. 101번지로 수리하고 101번지로 등록이 됐다 이 말이죠. 내가 신고를 100번지로 똑바로 했어. 근데 공무원이 착각해가지고 100번지 거기 없으니까 101번지로 써오래. 그래 101번지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101번지로 썼어. 다시 그래서 접수했어. 그래서 공무원이 그걸 검토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등록을 했어.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다. 알죠? 왜요? 지금 준록 신고가 됐어 안 됐어? 신고가 되기 전에 검토 단계에서 반려했죠? 검토 단계에서 반려하면은 그것은 대항력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냐? 전입신고 잘못된 기억. 7번의 기억. 설사. 벌써 배탈 났나? 설사.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줄고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그 다음에 맨 끝에요. 다소 틀리게 기재. 그래서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왜? 배탈 났으니까 대장보다는 소장이겠죠?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알겠죠?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 내가 신고를 똑바로 했으니까. 공무원이 지금 잘못 기재를 했죠? 착오로.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다?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이렇게. 자, 이유는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신고는 언제부터 신고냐? 두 번째 줄.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 알겠죠? 수리한 경우에 신고를 써야 되겠죠. 수리. 알겠죠? 그 다음에 득은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했다가 행정청이 줄고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했어. 수정. 알겠죠? 그런데요,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시정된 전입신고가 수리. 그러면 전입신고는요, 뭐대로 전입신고가 됐다? 수정된 대로 전입신고가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밑에 봐. 리얼.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줄고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잘못된 수정하고 세 번째 줄 주민등록이 된 사안에서 알겠죠? 그것은 세 번째 맨 끝에 공시 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알겠죠? 세 번째 맨 끝에 공시 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다 이 말이죠. 설령 그것이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언제부터 전입신고를 본다? 수리한 때. 자, 그다음에 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이런 지금 되어 있나요? 전차인의 대항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약간 복잡한데 여기 한번 봐봐.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게 LH공사 거예요. LH공사. 이 집을요, 여기 2층을요, 여기 2층은 을이 갑이죠? 갑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으로 있다가 여기 했죠?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을한테요. 을이 전차인이죠? 전차인한테요. 전대차를 줘. 알겠죠? 그래서 전대차를 주니까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뭘 한다? 여기 2월 1일 전입신고를 하죠? 그럼 2월 1일 전입신고하면 이 사람은 전출해야 할 때죠? 전출하면 대항력이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를 받는다? 임차인. 이 사람 무슨 점요? 직접점요. 여기는 무슨 점요? 간접점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있다가요. 이 사람이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요, 분양을 받았어, 분양을 받아서 이 사람이 뭐랬다? 등기를 했어, 등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되면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갑은 임차인이 아니고 뭐가 된다? 임대인이 되죠, 임대인이 되죠? 그럼 여기 을은요, 이제는 전차인이 아니고 뭐가 된다? 임차인이 되죠? 그럼 임차인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자니까 대항력이란 말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그럼 소유자가 무슨 대항력이 필요하나요? 누가 대항력이 필요해요? 임차인이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임차인은 그러면 언제부터 대항력이냐?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요, 임대인이 등기를 한가 동시에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되면 여기서 동시에 전 임차인이 뭘 한다? 대항력을 취득해. 동시에 대항력을 취득해. 알겠죠?
그러니까 전차인이 뭐가 된다? 임차인이 되죠? 동시에 대항력을 치르게. 그런데요, 이 사람이 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어때요? 같은, 여기 언제냐면, 언제 7월 1일. 돈이 없으면 같은 날,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같은 날 7월 1일 날, 여기, 병이라는 사람한테 근저당권을 잡아, 은행한테 근저당권. 은행한테 근저당권을 잡았다, 이 말이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하고 임차인하고 누가 더 빠르냐, 이 말이죠. 만약에 봐봐. 만약에 순서가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다. 그럼 경매가 되면 근저당권이 말썽기는 권리죠? 근저당권만 없어지고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만약에 근저당권이 1번이고 임차인이 2번이다. 그럼 근저당권부터 다 없어지니까 임차권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차인이 더 빠르냐, 근저당권이 더 빠르냐, 같은 7월 1일, 7월 1일.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누가 더 빠르다? 누가 더 빨라? 임차인이 더 빠르다, 임차인이. 왜 임차인이 빠르냐? 그것을 알려면 이 사람이 등기란과 동시에 이 사람은 대항력을 취득하죠. 이 사람도 근저당권도 등기야 대항력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소유자니까 이 사람은 갑구죠. 근저당권은 뭐죠? 을구죠. 등기부에서 을구. 그럼 갑구하고 을구 중에서 어디가 더 빨라? 그러면 안 되죠. 갑구하고 을구는 같은 구도 아니다. 아니죠. 같은 구니까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별구라고 그래, 별구. 별구는 순서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해? 오케이. 접수번호. 우리가요, 만약에 같은 구, 갑구면 갑구, 을구면 을구, 동구죠.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로 가지만, 순위 번호. 1번, 2번, 3번, 4번. 하나는 소유권이고 하나는 저당권이니까 갑구고 을구죠. 갑구와 을구는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 접수 번호가 누가 더 빠른가를 봐. 근데 아까 우리 말했죠, 내가요. 먼저 등기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할 때 먼저 접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더 빠르죠. 소유권이 더 빠르죠. 그럼 소유권하고 동시에 대항력이니까 결국 소유권이 빠르다는 말은 임차인이 누구보다 저당권보다 더 빠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가 돼도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8번이에요. 임차인 을은 임차인 갑으로서 A주택을 전차에 입주한 뒤 주민등록 처음 신고 마쳤는데 그 후 줄과 임차인 갑이 A주택을 부담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 그 다음에 같은 날 A주택에 대해서 병에게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더 빠르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아까 뭐라 했죠? 을이 분양 등기를 받은가 동시에 임차인은 뭐를 한다?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을은 A주택에 관하여 임차인 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는 즉시 줄과 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요 누구하고요? 누구하고? 지금요 을하고 병하고는 누가 더 빠르냐 이 말이죠. 을하고 병하고 누가 더 빠른지 알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갑의 소유권하고 병의 근저당권을 비교해야 되겠죠? 소유권하고 근저당권은 별구죠? 별구는 뭐로 한다? 접수번호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 지문에서 딱 보면 분양 등기라고 난 다음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돼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더 우선한다. 경매가 돼도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됐죠? 자, 9번 봐봐. 기존의 채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기존의 채권은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보증금이죠.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은 현금으로 줘도 되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보증금에 가름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요,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용익물권이죠. 용익권이니까 기존의 채권을 우선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은 집에 있는데 갑한테 을이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오직 갑한테 돈을 받을 목적으로만, 그래서 1억 원을 전세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요 도장만 찍고 전입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아.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보를 못 받아. 우리가 임대차는 전세권하고 똑같이 용익물권이에요. 실질적으로 뭘 해야 돼?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 돼. 그 집 가서 잠을 자야 돼.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기억은 뭐냐면, 자, 줄고요.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요.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채권을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살죠.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니은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이렇게 되겠죠.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자, 두 번째 가운데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않는 계약. 그렇게 돼 있죠?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않는 계약. 이것은 맨 끝에 대항력을 부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부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2번이죠. 대항력의 발생시기 이렇게 돼 있나요? 대항력 발생시기 이렇게 돼 있어? 1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죠? 그럼 언제요? 그 다음날이죠? 그 다음날은 뭘 얘기한다? 두 번째 줄, 이 길 오전 0시를 얘기한다. 따라서 봐봐, 따라서. 아까 우리 한 번 있었는데, 갑이 부동산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상 출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했어요? 출고했어? 바로 옆에 저당권에 대한 경락인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주간에 경료된 저당권. 주간에 경료된 저당권이니까 여기 임차인하고 저당권 중에서 누가 더 빨라요? 누가 더 빨라? 아니,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 저당권이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저당권은 그 다음날 9시부터고 임차권은 그 다음날 0시부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더 빠르죠. 이 저당권에 대한 경매로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같은 날 그러면 누가 빠르다? 저당권 등기가 빠르지만 그 다음날 저당권 등기 그러면 누가 빨라? 임차인이 더 빠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우리는요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전입신고가 있어야 돼? 이런 우리가 중기사법에서는 경매 배웠죠. 경매 보면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한 게 있죠. 경매대원 법원에서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하라고 지정을 한단 말이죠.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 알겠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인 경락길까지. 알겠죠? 경락길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전출하고 전입신고라고 되어 있죠. 기억 봐봐. 주택의 임차인이 줄고 그 다음에 가운데요 일시적으로 남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필요 없어. 이러면 순간 찰나 필요 없어. 일시적으로 남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죠. 전출 신고했죠. 대항력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같은 장소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죠.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몇 시부터? 0시. 그 다음날 0시부터 다시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렇게 됐죠.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 그러면 그때부터 전입신고할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한다. 그 다음날 0시 이렇게. 그 다음에요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의 동의를 받지 않는 채 임의로 을이 퇴거한 것으로 만든 경우 거기까지요. 이것을 우리가 뭐다? 무단전출이라고 그래. 무단전출은 뭐냐면 임차인이 전출한 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전출시켜버려요. 왜요? 봐봐요. 이런요 내가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보증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임차인이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했어. 그럼 내가 방이 이렇게 이러면요 이렇게 세 칸이 있죠. 방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 칸이 있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방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한 방마다 이러면요 어떻게 돼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죠? 서울 같은 경우는 3,400씩이요. 그러니까 3,400씩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한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줄 때요.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대출해 준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6천 있다고 해봐.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임대인이요. 조금이라도 대출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요. 다른 곳으로 다 전출시켜버려. 다른 곳으로 다 전출시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른 데로 다 전출을 시켜. 전출은. 그러고 나서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시켰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임차인들은요, 자기가 원해서 전출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어, 없어?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왜? 내가 원해서 전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봐봐.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을이 퇴거한 것으로 만든 경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임차인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주민등록 직권말소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주민등록 직권말소는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봐봐요. 여기 이 사람이요, 여기 2월 1일 전입신고를 했어요. 물론 뭐 확정일자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요, 5월 1일 날 주민등록이 직권말소가 됐어요. 그럼 직권말소가 되면 어떡하죠? 전출신고랑 똑같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 대항력이 없죠? 없죠? 그런데요, 여기요, 내가 7월 1일 날이요. 7월 1일 날 여기요, 저당권이 생기는 거예요, 저당권. 저당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8월 1일 날이요. 8월 1일 날 재등록을 해요. 주민등록 재등록이요. 재등록을 할 때
이의제기를 했어, 이의제기.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재등록한 경우가 있고, 이의제기가 없이, 이의제기 없이 재등록한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알겠죠? 그럼 봐봐요. 만약에 여러분요, 여기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5월 1일 직권말소가 잘 됐다는 거야? 잘 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요, 2월 1일 전입신고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요, 여기 7월 1일 저당권자고요. 그럼 여기 임차인하고는 누가 더 순서가 더 빨라요? 무슨 말이 알겠죠? 임차인이 빠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재등록을 했어. 8월 1일 날.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8월 2일 몇 시부터? 0시. 8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8월 2일 0시부터. 그럼 여기요, 7월 1일 저당권자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빨라요? 저당권자가 더 빠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주민등록 직권말소요. 그러면 첫 번째 끝에요. 직권저축으로 주민등록이 말소 거기 줄고. 그러면 대항력은 상실이 돼. 대항력은 상실.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니은. 니은요, 가운데 줄고, 이 절차에 따라 줄고, 이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이 회복. 이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이 회복이 됐죠? 그러면 맨 끝에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요. 소급하여 대항력이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알겠죠? 그런데 니은은요, 니은은 가운데요, 이 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 이 절차에 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줄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 대해서 맨 끝에 대항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이건 직권말소.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죠? 이런 봐봐. 임대차가 끝나지. 그럼 어떻게 돼? 임대차 끝나면 어떻게 돼? 임대인은 뭐를 반환해야 돼? 보증금을 반환해야죠. 임차인은 뭐를 해야 돼? 목적물을 뭐를 해야 돼? 인도를 해야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 그런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죠. 나가면 전투신고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되죠. 거기 한번 봐봐. 임대차 가기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죠? 존속된 것으로 본다 줄고 계속 점유해도 불법 X. 계속 점유해도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기간이 끝나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옆줄 긋고 사용 이익은 반환. 사용 이익이 있으면 그것은 뭘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보면 임차권은 그랬죠. 임차권은 이런 봐봐. 우리가 물권과 채권이죠. 물권하고 채권은 누가 우선하죠? 물권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은요, 채권 기타 후순위보다는 저당권이 더 우선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 이하의 권리는 모두가 다 소멸하죠. 그런데 채권은 언제나 저당권보다는 뭐다? 후순위죠. 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니까? 물권이 우선하니까. 그러니까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경락에 의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 보면 임차권은 두 번째 줄 가운데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 줄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뭘 해야 된다? 소멸하지 않는다. 뭐한 임차권? 대항력. 그럼 이런 봐봐. 그럼 대항력 임차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항력 임차권은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있죠? 말소 기준 권리가 있잖아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임차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임차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임차권은 아무리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말소 기준보다 밑에 있죠? 이것은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것은 말소 기준보다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의 내용이죠? 대항력은요, 양수인에 대한 효력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줄고 양수인. 그 다음에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거기까지 다 줄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면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요, 거기도 포인트를 하나 주고 밑을 한번 봐봐. 그럼 양수인은 누구냐? 이 말이죠. 자, 여기요. 여기를 보면
여기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고 해봐. 대항력. 그래서 보증금 1억 원이에요. 월세 100만 원 줬단 말이죠. 100만 원 줬어. 근데 갑자기 중간에 집주인이요. 갑에서 병으로 바뀌어. 병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한다?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했는데 5월 1일 날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갑자기 집주인이 돼가지고 신소유자죠. 신소유자. 이 사람이요. 이 병이요. 을한테요. 너 나가라고 그래요. 너 나가. 그러면 이 을은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 나가 안 나간다.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죠. 뭐라 하냐? 야 무슨 말이야? 나 10월 1일까지 살 건데 이렇게. 10월 1일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10월 1일이면 오늘 5월 1일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10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이 누구예요? 갑이 아니고 누가 되죠? 병이 되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 말하는 병한테 너는 10월 1일 되면 내 보증금이나 나한테 줘. 이렇게.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봐봐요. 그러면 대항력이면 을은 갑한테 보증금을 줬죠. 1억을. 그리고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죠.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병한테요, 보증금을 받고 병한테 10월 1일까지 산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병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 양수인만, 집을 산 사람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갑이 병한테, 명의 신탁자, 이 사람 수탁자예요. 갑이 수탁자한테 처분 권한을 포함해서 처분 권한, 일체의 권한을 줘. 처분 권한을 포함해서 일체의 권한을 줘. 알겠죠? 집을 사고 팔고 갔으니 권한을 준다 이 말이죠. 그 명의 수탁자도 여기 지금 말하는 아까 뭐죠?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이렇게 했죠? 그 명의 수탁자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한 자에 들어가. 양수인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 또 누구냐 봐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원주도 여러분요 분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뭐냐면 내가요 분양 잔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분양자한테 가서 뭐라냐면 키 주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죠? 월세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증금 받아가지고 잔금 치를게요. 키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자가 수분양자한테 키를 줬단 말이죠. 그 키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요 거기다 월세를 집어넣었어. 그랬는데 월세 보증금이 그만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 분양계약이 해약이 됐어. 해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뭐죠? 수부장자한테 키 받아와가지고 임대 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계약한 이 임차인은 보호받는가 못 받는가?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죠. 보호를 받는다. 원래 임대는 누가 줘야 돼? 분양자가 임대를 줘야 되겠죠?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요,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임대인한테 뭘 가져와서 키를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임대를 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분양자가 수분양자한테 임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수여했어 안 했어? 했으니까 한 거죠. 그 말을 뭐라 한다? 이때 이 열쇠키 수분양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뭐라 한다?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법시효에 나온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양수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됐죠?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하고요. 니은 봐봐. 니은 명의 수탁자, 박스에 명의 수탁자가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은 경우 이렇게. 이럴 때 명의 수탁자도 맨 끝에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 이렇게. 승계. 자, 그러면 니을 보자. 니을 보면 아파트 수분양자가 자, 그 다음 줄고요.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세를 교부하다 임차인을 입주케 하고 이렇게 입주케 했죠? 그런데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분양 계약이 해제 줄고 분양 계약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됐다 할지라도 그 다음 장이요. 맨 위에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분양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요, 디귿 한번 봐봐. 디귿은 우리 시험에 2번이나 연속 났고 모든 국가고 시험에 많이 났던 지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보면 여기서 보면 이게 갑이죠? 갑을 뭐라 한다? 임대인이라고 얘기해. 임대인, 을을 뭐라 한다? 을을요, 임차인이라고 얘기해. 임차인 이렇게. 그런데 이 임차인이 A요. A가 채권자라고 얘기해. 채권자한테 돈 1억을 빌렸어. 보증금이 얼마냐? 1억이 있으니까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뭐라 한다? 임차인은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하라 누구죠? 채무자가 되죠. 채무자죠? 알겠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1억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 A가요. 이 보증금에 대해서 이것을 먼저 5월 1일 날 압류를 딱 했어. 압류를 딱 걸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압류 채권자라고 그래. 알겠죠? 이 사람 그러면 돼요? 이 사람 채무자죠? 그럼 이렇게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가 딱 들어오면 임대인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보증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채권자한테 줘야지 채무자한테 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채권자한테 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임대인은 뭘 한다? 임대인은 자기는 A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10월 1일이 되면 돈을 A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채무자는 아니잖아요. 알겠죠? 이 사람이 채무자지. 그러니까 이 을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갑을 임대인을 뭐라 한다? 제3채무자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제3채무자. 알겠죠? 이렇게. 됐죠? 그런데요, 중간에요, 건물 소유자가 7월 1일 날, 이런 사람, 7월 1일 날, 누구죠? 병한테 받겠다. 이 사람은 양수인이죠? 양수인. 받겠단 말이죠? 그러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만다? 승계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양수인이 뭐가 된다? 제3채무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 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압류 채권자는 누구한테 모든 권리를 주장한다? 여기요, 양수인한테 권리를 주장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뒤에서 한번 봐봐.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 또한 주고, 가압류권자도 누구에 대해서만, 세 번째 주 가운데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 대해서만?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양수인에 대해서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되시죠? 양수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자요, 그 다음 장이요. 3번 여기 돼 있죠? 여러분요, 3번.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 누구죠? 여러분요, 줄고. 대지만 경락받은 자. 우리는 주택임대차지, 대지임대차가 아니잖아요.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대지의 경락인을 양수인이라고 하지 않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누구죠? 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줄었어요. 두 번째 주 가운데 상당한 기간 내 이 일을 제기. 그럼 상당한 기간에 일을 제기하자.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우리가 대항력 있으면 원칙적으로 누구한테요?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하죠. 그런데 상당 기간 안에 일을 제기하면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종전 임대인, 다른 말로 양도인이죠. 그래서 바로 밑에요. 양도인 누구냐? 종전 임대인이죠. 종전 임대인의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4번하고 5번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 여러분 항상 여러분요, 이걸 생각해봐. 여기요, 이렇게요. 갑이 있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정이 있다. 여기 1번 저당권, 여기 임차인, 여기는요 2번 저당권이 있다. 그럼 여러분요,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어요. 경매를 청구하면요, 2번 저당권자는 더 빠르죠. 2번 저당권자는 빠르죠. 그래서 1번보다는 뭐예요? 더 늦죠. 알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2번보다 빠르다 할지라도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2번이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2번이. 그러니까요, 여기요, 2번 이하의 모든 권리를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뭘 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바로 4번이에요. 4번. 알겠죠?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5번은요, 이런 것이 봐봐. 여기요, 5번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요. A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고, 여기 B가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여기는요, 6천이에요. 여기는 1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요, 여기 똑같은 A. 이 A가 임차인인데 똑같은 A인데요. 보증금을요, 2천만 원을 증액을 했어. 증액.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돼. 이런 상태. 그러면요, 여기 1번의 임차인은 저당권자보다 더 빠르지만,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증액한 보증금은요, 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저당권 이후에 이 2천만 원 임차권, 이 2천만 원은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5번은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차인과 보증금액을 봐봐 줄거 봐.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했어요? 그 다음 바로 옆에 보증금액을 증액. 보증금을 증액했죠?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줄이요. 임차인은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한 임대차 보증금으로서는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봐봐요. 4번. 4번은 여러분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내가 처음에 뭐를 얘기했냐면 우리가 임차인은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서울에서 여기서 1억이다.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여기 확정일자가 있다. 확정일자. 정불안하니까 A가 다시 뭘 했다? 전세권 등기를 했다. 그럼 여기 B가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고. 여기가 소액이죠. 소액이니까 서울에서는 뭐가 된다? 최우선 변제가 있고. 최우선 변제. 대항하고 확정일자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 우선 변제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선 변제가 있고 여기는 대항력이 있고 최우선 변제가 있고 전세권이 있고 이 네 가지를 다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죠. 그러면 저당권보다 더 위에 있는 전세권이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는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죠.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을 소멸하죠. 전세권을 소멸하지만 전입신고 같은 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만약에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했다. 전출. 그러면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다 없어지죠. 그런데 전세권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만약에 임차인이 우선 배제권을 주장했어. 배당을 받았어. 우선 배제권을 주장했다 그러면 전세권자로서는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다 주장할 수 있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봐. 1번. 1번을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주택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것이다. 그 다음에 줄거봐요.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행사.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또 대항력을 또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줄거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2번 바로 옆에요. 전세권 설정 등기란 경우 전세권 등기까지 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두 번째 줄 끝에 경락으로 말소된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 대항력마저 상실한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봐봐. 이렇게요. 이렇게 되겠죠. 먼저 A가 임차인이고 여기가 저당권이고 그 다음에 A가 불안하니까 또 전세권 등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경미하니까 전세권은 없어지겠죠. 하지만 임차권은 뭐가 된다? 뭐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 주택 임차인이 줄고 3번에요. 첫 번째 끝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 줄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다? 두 번째 줄 가운데요.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대항 요건을 상실했단 말은 전출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은 없어지만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럼요.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마쳤어. 그런데 이 사람이 두 번째 줄 대항 요건을 상실. 대항 요건을 상실한 말은 전출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소멸하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소멸하죠. 주임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줄거 맨 끝에 주임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그렇게 했죠. 거기다 써 전세권자로서 권리는 소멸했어요. 전세권자로서 권리는 뭘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여러분요. 여기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줄거 임차인으로서의 임차인으로서 맨 끝에 배당 요구. 그러면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가운데요. 전세권에 대해서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아닌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가 정반대니까.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우선 변제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